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생 극장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 30층 고급 오피스텔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살아가는 75세 박정호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지만 그 넓은 집에는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칠 뿐입니다. 한편 같은 강남구이지만 지하철역 근처 원룸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수진이가 어머니 미영 씨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 하지만 운명이라는 실에 엮여 만나게 될 이들의 이야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어느 추운 저녁, 수진이는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 예린이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어. 엄마가 사교육비 때문에 벌써 대출 받으셨다는데. 그때 예린이가 갑자기 수진이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야, 저기 봐. 저 할아버지. 두 소녀가 바라본 곳에는 고급 브랜드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저분 우리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야. 혼자 사시는데 완전 재벌이래. 진짜? 응. 내 엄마가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집만 해도 30억짜리 펜트하우스고 은행에 있는 돈만 수백억이래. 수진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작은 원룸에서 어머니의 한숨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영 씨는 40대 중반이지만 이미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고생한 세월의 흔적이었죠. 병원에서 무릎 수술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수진이 내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그 순간 수진이의 머릿속에서 오늘 본 그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할아버지에게 잘해드린다면. 며칠 후 수진이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후 4시경 박정호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산책을 나오는 시간을 노려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이가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 동네 사는 고등학생이에요. 할아버지 매일 이 시간에 산책하시는 거 봤는데 오늘은 인사라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박정호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과의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였거든요. 아, 그래요. 고등학생이구나. 네. 근데 할아버지 혼자 산책하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저도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같이 걸어도 될까요? 노인의 얼굴에 조심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 수진이는 매일같이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춥다고 해서 따뜻한 음료 사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편의점에서 호빵 사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정말 효심 깊은 학생 같아 보였죠. 하지만 수진이의 진짜 속마음은 이런 투자로 수백억을 상속받을 수 있다면 정말 대박이야. 일주일 후 박 할아버지는 수진이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 집에 와서 따뜻한 거라도 마시고 가렴. 30층 펜트하우스에 들어간 수진이는 내심 놀랐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호화로운 인테리어였거든요. 할아버지, 여기 혼자 사세요? 그래.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어서. 할아버지는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만 했어. 돈 버는 게 최고인 줄 알았지.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함께 나눌 사람이 없더구나. 수진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랑 함께 하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요. 그날 저녁 박 할아버지는 수진이에게 즉석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프리미엄 죽이었어요. 이거 할아버지가 평소에 드시는 거예요. 응. 혼자 식사하기 귀찮을 때 자주 먹어. 영양도 좋고 소화도 잘 되거든. 수진이는 그 따뜻한 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부자는 다르네. 즉석 식품도 이렇게 고급스러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외로운 뒷모습이 왠지 자신과 닮아 보였거든요. 한편 집에서는 수진이의 변화를 눈치챈 어머니 미영 씨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엄마, 그냥 친구들이랑 있었어. 하지만 며칠 후 수진이가 고급 브랜드 필통과 새 운동화를 들고 들어오는 걸 본 미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친구가 선물해 준 거야. 생일 선물로. 친구가? 어떤 친구가 이런 비싼 걸? 그날 밤 미영 씨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20년 넘게 혼자서 딸을 키워오면서 터득한 모성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해. 수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다음 날 저녁 미영 씨는 딸을 기다렸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오자마자 물어봤어요.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엄마, 왜 그래? 그냥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그럼 이것도 친구가 준 거야? 미영 씨가 꺼낸 건 수진이가 어제 가져온 고급 화장품이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해. 복잡하다고? 수진아, 엄마를 바보로 보는 거야. 결국 수진이가 털어놨습니다. 알았어.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나한테 잘해주셔서 받은 거야.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인데 나를 손녀처럼 예뻐해 주셔. 미영 씨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수진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모르는 어른이 고등학생한테 이런 선물을 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엄마는 맨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야. 뭐라고? 다른 애들 엄마는 다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 엄마만 왜 이래? 나도 이제 그런 삶 살고 싶다고. 미영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20년 동안 널 키우느라. 엄마 얘기는 이제 지겨워.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그날 밤 미영 씨는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자신이 15살이었을 때 아버지 박정호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결국 집을 나갔죠. 미영아, 아빠가 잠깐 볼일 보고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몇 년 후 돌아가셨고 미영 씨는 혼자가 되었어요. 그 후로 아버지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설마 수진이가 만나는 그 할아버지가. 미영 씨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 씨는 딸을 몰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평소처럼 집을 나서자 미영 씨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들어가는 건물을 확인했습니다. 고급 오피스텔. 그리고 그 입구에 붙어있는 거주자 명단. 301호. 박정호. 미영 씨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야. 며칠을 고민하던 미영 씨는 결국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영 씨는 301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30년 만에 마주친 얼굴. 누구세요? 박정호 할아버지는 문을 열고 나와서 미영 씨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딸의 얼굴을 잊을 수는 없었거든요. 미영이? 아, 아버지. 30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두 사람 모두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집 안으로 들어온 미영 씨는 그 화려한 인테리어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었는데 자신과 딸은. 미영아, 너는 그동안 어떻게? 수진이 엄마예요. 수진이? 제 딸. 아버지의 외손녀예요. 박정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예뻐했던 그 학생이 자신의 외손녀였다는 것을. 그럼 수진이는 내가 아버지라는 걸 모르고. 네, 모르고 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이가 할아버지에게 접근한 이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친할아버지였다는 사실. 미영아, 나는 정말 몰랐어. 수진이가 그런 마음으로 다가온 줄도.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30년 전에 저희를 버리셨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혼자 수진이를 키울 때도.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박정호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 나는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다른 여자와 잘못된 길로 빠졌어. 그게 내 평생의 후회야. 그런데 지금 와서 제 딸이. 나도 충격이야. 수진이를 정말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맛있는. 수진이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오다가 어머니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 있어? 미영 씨와 박정호 씨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미영 씨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이분은 내 친할아버지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의 친아버지. 내 외할아버지라는 뜻이야.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케이크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수진이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친할아버지를 돈 때문에 이용하려 했던 할아버지. 박정호 씨는 실망감으로 가득한 눈으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나한테 접근한 진짜 이유가 뭐야? 그게 솔직히 말해봐. 할아버지의 돈 때문이었지. 수진이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수진아, 미영 씨가 말리려 했지만 수진이는 계속했습니다. 친구가 할아버지가 부자라고 해서 상속받을 생각으로 접근했어요. 박정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하지만 할아버지, 지내다 보니까 정말 좋으셨어요. 나중에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미영 씨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잘못했지만 이 아이도 어려서 고등학생이면 옳고 그른 건 구별할 나이야. 집안은 고성과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자신의 방에서 스마트폰 속 감정일기 앱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하루의 감정을 기록하던 앱이었죠. 화면에 글자를 적어 나갔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다. 할아버지가 진짜 내 할아버지였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내가 돈 때문에 그분을 이용하려 했다는 게 더 끔찍하다.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이었어. 하지만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좋았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할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으실 거고 엄마도 실망하셨을 거야. 며칠 후 박정호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혈연 가족이 계시지 않나요? 있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호 씨는 혼자 넓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편백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예전에는 이 향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는데 이제는 쓸쓸함만 더했습니다. 결국 나는 또 가족을 잃었구나.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매일 감정일기 앱에 후회와 자책의 글만 적어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돌이킬 수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 씨가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서 사과하자. 엄마가 왜? 잘못한 건 나인데.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3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만 했지 화해할 생각은 안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실까?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 봐야지.
모녀는 다시 박정호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응답이 없었어요. 옆집에서 나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301호분 찾으세요. 그분 3일 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어느 병원이요? 삼성병원이요. 그런데 많이 위독하시다던데요.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박정호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네. 딸이고 손녀입니다. 많이 약해지셔서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계속 미안하다, 수진아라고 중얼거리세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변호사님이요? 네. 박정호 어르신의 담당 변호사인데 혹시 가족분들이세요? 네.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르신께서 한 달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며칠 전에 다시 바꾸셨어요. 뭘로요? 처음에는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줬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딸 미영이와 손녀 수진이에게 남긴다. 단 조건이 있다. 이 돈을 받을 자격은 진짜 가족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 미영 씨와 수진이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변호사가 꺼낸 건 편지였습니다. 미영아, 수진아. 할아버지가 화를 낸 건 너희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였어. 수진이가 처음에는 돈 때문에 접근했다지만 나중에는 진심이었다는 걸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미영아, 30년 전 일은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되자. 그 순간 박정호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영이, 수진이,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저 정말 후회했어요. 박정호 씨는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너를 의심한 건 잘못이었어. 내 마음, 할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어. 할아버지, 그리고 미영아, 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자. 6개월 후, 박정호 씨는 건강을 회복해서 미영 씨와 수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펜트하우스 대신 선택한 것은 따뜻한 가족의 보금자리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는 이제 진짜로 할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요. 수진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 하지만 진짜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너희를 통해서 알았어. 미영 씨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딩동.
박정호 씨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3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정호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정은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의 또 다른 딸입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또 다른 딸? 네. 30년 전 아버님께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계셨을 때 태어났습니다. 미영 씨와 수진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박정호라고. 그리고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기다렸다고. 박정호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너는? 네. 미영 언니와는 이복자매입니다. 정은이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남겨주신 아버지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젊은 박정호와 한 여인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어요. 박정호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는 너의 존재도 몰랐어. 그때 수진이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이모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뭐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라고. 미영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이제 가족이에요. 1년 후 작은 2층 집에서 4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할아버지, 2딸 미영과 은희, 그리고 손녀 수진이. 저녁 식사 시간 모두가 둘러앉아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내일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 뭐라고 소개할 거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드릴 거예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라고. 박정호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상속이야. 돈이 아니라 사랑 말이야. 그날 밤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감정일기 앱에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결국 진짜 보물을 찾았다. 그건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이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수진이는 돈을 위해 접근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의 사랑을 찾았습니다. 미영 씨는 30년간의 원망을 버리고 용서를 선택했죠. 박정호 씨는 혼자였던 노년에 완전한 가족을 되찾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은희까지. 모든 것이 운명처럼 연결되어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짜 상속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둘째,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셋째, 용서와 화해는 언제나 가능하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넷째,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치유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소중한 사람과 오해나 갈등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한번 용기 내어 대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용기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식탁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인생 극장 마이너스 숨겨진 진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